what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I'm sorry, what? I'm sorry, what? 무슨 얘기만 하면 oh,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뭐가 그렇게 흥미롭다는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자, 2024년도 버전 영어 회화 패턴 탑 10. 지난 토픽은 음식점 식당 편이었죠.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시청하고 오시고요. 오늘의 패턴은 대답이나 리액션을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영어라는 이 외국어가 넘기 쉽지 않은 산 중 하나인 이유가 문장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말하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물론 우리가 문장 구조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할 때 한 문장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문장이라는 걸 내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순간은 아마 이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A, B, 다이얼로그가 있으니까 오케이, 너는 A 하고 주번, 너 B 해, 둘이서 얘기해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대화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적혀 있는 걸 그냥 reading, 읽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남들하고 이제 외국인이나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영어로 한다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지? 라는 순간일 거예요. 혹은 문장을 하나 내뱉고 나서 그 다음 문장까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대답을 하거나 리액션을 하거나 혹은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리액션은 what입니다. 참 우리가 what이라는 말이 잘 뭔가를 못 알아들었거나 혹은 잘 모를 때 what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what이라는 건 제가 또 부산 사람이라 서울 느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what이라고 하면 뭐? 뭐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어떤가요?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난다,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었거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what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I'm sorry 라고 해주세요. I'm sorry. 물론 이제 질문처럼 하셔야 됩니다. I'm sorry. 요거는 미안해가 아니고 방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 못 알아들었어? 라는 걸 좀 함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m sorry, what? I'm sorry, what? I'm sorry. 물론 예전에 pardon이라는 단어도 좀 배워보셨을 거예요. pardon이라는 단어도 사실 똑같이 쓸 수는 있긴 한데 약간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pardon보다는 I'm sorry, I'm sorry. 또 하나의 꿀팁이 있는데요. 여러분, I'm sorry보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기분이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하고 싶다면 I'm sorry 말고 좀 더 세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Excuse me? Excuse 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 같은 데 보면 약간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실 때 Excuse me? 라고 하는 걸 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cuse me, what? Excuse me, what? 자, 두 번째는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우리가 interesting이라는 단어를 또 검색을 해보면 흥미로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민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interesting이라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만 하면 oh,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뭐가 그렇게 흥미롭다는 걸까? 사실은 여기서 interesting은 흥미롭다보다는 약간 신기하네 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신기하네 라는 말인 거 알고 계셨나요? 뭐만 하면 신기하다. 신기하네? 이런 말을 하죠. 영어에 해당되는 게 interes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라고 하고 싶으시다면 That's interesti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그거 되게 신기하다.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자, 그 다음은 you know입니다. 이 you know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 you know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간 well, 처럼 아무 의미 없을 때도 붙일 수 있고 그 있잖아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 문장을 시작할 때 혹은 문장을 말하다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써요. I don't know, I just, I don't know, I just,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리우드 배우분들 그런 인터뷰 한번 보시면 you know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추임새처럼 모든 문장에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장 안에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너무 그런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한 문장을 얘기할 때 좀 뜸들이면서 사이사이에 well, you know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은 make sense, fair enough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make sense는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맞는 말이다 라는 뜻이죠. 맞는 말이네, 그거 말 되네 인데요. make sense 만큼이나 또 자주 쓰는 게 fair enough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that's fair enough를 줄인 말인데요. 왜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 같냐면 빠르게 얘기하면 진짜 다르게 들리거든요. fair enough, fair enough. 약간 fair enough로 들리죠.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Fair enough. Fair enough. Fair enough. Fair enough. 이게 make sense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fair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공정한, 공평한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fair는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타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네 말 충분히 타당하네, 맞는 말이네 이기 때문에 그냥 make sense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야, 그거 맞는 말이네. fair enough, fair enough. 혹은 enough를 빼고 그냥 fair 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That's fair, that's fair. 자, 그 다음은 I'm sorry인데요. 아까 첫 번째 했던 I'm sorry는 I'm sorry 라는 질문이었는데 요거는 질문은 아닙니다. I'm sorry. 이게 미안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미안하다고 할 때도 쓰지만 사실 유감스럽다 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쓰냐? 친구가 오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나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일단은 I'm sorry. 안 됐다.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매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안 됐다. 유감스럽다. 라고 하고 싶으시다면, I'm sorry.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 됐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까요? I'm sorry. I hope you feel better soon. 한 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방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연기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마어마한 T거든요. 그렇지만 F인 척이라도 하려면 조금 공감하는 느낌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공감을 할 때 정말 쓰기 좋은 표현인데요. That must be입니다. Well, that must be frustrating. Well, that must be frustrating. That must be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뭐뭐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가 막 일을 야근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거 너무 피곤하겠다. That must be tiring. That must be tiring. 그리고 영화를 얘기하는데 영화가 막 엄청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진짜 지루하겠다. That must be boring. That must be boring. That must be really hard. That must be really hard. God, that must be hard. God, that must be hard.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하자면 that이 아니라 사람을 주어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너 되게 힘들겠다. 너 되게 피곤하겠다. 이런 말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추가로 보는 게 우리 형용사 보면 ing로 끝나는 것도 있고 pp, ed로 끝나는 그런 형용사들 많이 헷갈리셨죠? 자, that이 들어간다라는 건 뭔가가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감정을 주는 거겠죠? 그러면 that must be ing입니다. tiring.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상대방이 피곤하고 사람이 피곤함을 느낀다,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는 건 수동태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tired. 이 감정 형용사에 대해서는 ing, ed 구분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무 힘들겠다 그거. That must be tiring. That must be tiring. 너 너무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tired. 여러분 이런 얘기 해주실 때 팔자 눈썹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은 no way라는 표현인데요. No way. 아마 미드나 영화 보신 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이 되네에 해당되는 make sense를 부정문으로 바꿔서 that doesn't make sense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짧게 해서 oh, no wa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o way! Okay. No way! Okay. No way! No way! 말도 안 돼. 같이 해볼까요? 약간 도리도리 하면서 해보면 더 좋겠죠? What? No way. 뭐? 말도 안 돼. 자, 그 다음 8번째입니다. For sure 이라는 말인데요. For sure. For sure. 우리는 약간 물론이지라고 하면 of course가 떠올릴 텐데 of course보다도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뭔가 당연히 되지. 그럼 이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Do you have some time? Could you help me? 시간 좀 있어?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for sure. Of course도 되지만 for sur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study English with Sarah? Would you like to study English with Sarah? 세라랑 같이 영어 공부할래? Oh, for sure. Oh, for sure. 그럼 당연하지. 여러분 안 들리는데요? For sure 하신 거 맞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study English with Sarah? Yes, for sure. 자, 그 다음 9번째는 by the way입니다. 우리가 anyway만 좀 알고 계신데 by the way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써요. by the way는 그나저나 라는 뜻이죠. anyway라는 건 아예 뭔가 원래 있던 토픽을 확 바꾸는 느낌에서 쓰는데요. by the way는 원래 다른 토픽이나 뭔가 말하고 있던 게 없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y the way, have you watched the movie? 그나저나 너 그 영화 봤어? 자, 앞에 영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쓸 수 있다, 그렇죠? 앞에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친구를 만나서 뭐 폰 만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나저나 이럴 때 쓸 수 있을 거예요. anyway는 만약에 앞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다면 anyway라는 게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by the way를 쓰실 일이 더 많을 거예요.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나저나 너 그 영화 봤어? By the way, have you watched the movie? By the way, have you watched the movie? 자, 그 다음 10번째는요. 조금 주의해야 되는 표현인데요. whatever, whatever이 보통은 원래 무엇이든 이라는 뜻으로 또 쓰일 텐데 혼자 쓰게 되면 무엇이든이 아니라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 있어요. Whatever. Whatever. 예를 들면 I think you're too stubborn sometime. 여러분 stubborn은 고집이 센이란 뜻입니다. 너 가끔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아무리 내가 고집이 센 편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너 고집 세.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다, 그쵸? 그러면 뭐 어쩌라고. Whatever. 이런 상황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atever를 쓰신다면 좀 남에게 부정적이고 약간 공격하는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기 미드나 뭐 영화나 보면 뭔가 좀 말로 다투거나 약간 누군가 기분 나빠하거나 할 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Wha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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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답과 리액션에 해당되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무슨 영어로 이야기하실 일이 있을 때 나의 답에만, 나의 문장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바로 리액션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도록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다음 토픽으로 또 다음 시간에 봬요. Have a great one, everyone. See you later.